안녕하십니까.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다들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저는 뭐 천식의 대가도 아니고 뭐 전문가도 아닙니다. 단지 그냥 이렇게 다른 여러 원장님들처럼 이비인후과 감기 환자들을 보고 하는 그런 평범한 그런 개원이인데요. 그래도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천식을 좀 진료해 왔고, 또 지금 이제 천식을 이제 앞으로 다루고, 또 이제 공부하실 그런 선생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해가지고 이 자리를 좀 마련했습니다. 또 이렇게 좋은 장소와 또 이렇게 강의 기회를 주신 대원제약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슬라이드를 이제 내용은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만성질환을 치료해야 되는 이유, 천식의 진단, 치료 방법, 그다음에 이제 대원에서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콤포나 콤팩트 에어에 대해서 소개해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비인후과에서 만성질환을 치료해야 되는 이유를 보면은 이비인후과 이제 전문적인 이비인후과 질환을 보는 과긴 하지만요. 그 이전에 이제 내과하고 외과적인 요소를 갖춘 그런 전문 1차 진료입니다. 이비인후과 의사가.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은 이비인후과 질환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고혈압, 당뇨, 이상 지질혈증 이런 다양한 대사성 질환하고 천식, COPD 이런 환자들도 이비인후과를 이제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씩 이제 피검사할 때 당뇨 전 단계 환자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환자분한테 이렇게 이런 이제 그림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환자분 지금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 상태인데 인슐린 세포가 지금 막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겨우 지금 인슐린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한 2, 3년 지나면은 얘네들이 과로사해가지고 인슐린을 더 이상 못 만듭니다. 그럼 이제 결국 본격적인 당뇨가 시작이 되고 합병증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열심히 이제 살을 빼시고 다이어트 하시고 복부 그 둘레를 좀 줄이시고 운동하시면은 다시 원래대로 건강한 상태의 그런 이 베타셀, 인슐린 만든 세포를 다시 정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당뇨약을 이제 쓸 필요 없죠.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좀 자세하게 좀 해드리고요. 또 이제 담배 피시는 분들, 사실 안 피시는 분들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도 천천히 이제 폐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담배를 피시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다행히 그래도 한 40대 중반쯤에 담배를 끊으시면은 이렇게 속도가 완만해져 가지고 이렇게 장애를 갖지 않고 평생 사실 수 있게 되는데, 장애가 이제 나타나서 그때야 이제 담배를 끊게 되면은 뭐 조기 사망도 하겠거니와 이제 남은 일생을 계속 고생하면서 사시죠. 담배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는 또 설명을 요 그래프, 이거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요. 요걸 이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면은 환자분들이 그래도 좀 일부는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생활 습관 개선을 하고 운동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뭐 CPR 해가지고 환자를 살리는 거, 뭐 대동맥 파열이 돼가지고 수술해서 살리는 거, 이거 못지않게 이렇게 이제 미리 교육을 하고 예방하는 게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비인후과 의사가 또 이러한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고요. 사실 또 중요한 게 이제 병원 경영인데, 이게 이제 그 신평에서 이제 제출한 나온 자료인데요. 2019년하고 20년도에 그 환자 수하고 매출을 이제 상반기 동안 비교를 한 건데요. 역시 그 이비인후과 한 거의 30%가 줄고 매출은 한 20%가 줄고 그랬죠. 소아과는 좀 더 심하지만은 이제 유일하게 정신과가 이제 한 10% 정도 환자가 늘고 요양급여 비용도 많이 올랐습니다. 좀 특이하게 제일 많이 오른 과는 산부인과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그래프를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들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유독 이제 소아과하고 이비인후과만 환자가 많이 줄었죠. 매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산부인과는 오히려 이게 쭉 올라갔죠. 근데 요걸 이제 저도 좀 궁금해서 보니까 초음파 급여가 다 됐습니다. 산과 초음파도 급여가 됐고요. 부인과 이거 생식기 질환도 다 초음파가 급여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런 매출이 많이 올라가게 된 건데요. 이제 한 4월달 되면 또 이제 유방 쪽이 또 초음파가 급여가 됩니다. 이제 머지않아 갑상선도 이제 되게 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좀 염두에 두시고 좀 준비해 나가시면 또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몇 년 전부터 좀 이제 병원을 좀 키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야심차게
이렇게 이제 뭐 청력 장애 진단, ABR, 보청기 이렇게 쭉 갖췄는데요. 여기 위쪽은 이제 거의 망했습니다. 환자가 없어가지고 이제 망했고, 그 대신 밑에 초음파나 이렇게 어지럼증 검사, 그 다음에 이제 폐기능 검사. 이제 폐기능 검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깐 주춤하긴 했지만은, 지금은 다시 이제 활성화돼가지고, 또 그 나름대로 이제 병원 경영에 기여를 하게 되고요. 또 이제 나오지만은, 천식하고 알러지 비염은 같은 하나의 그 에어웨이 디지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알러지 비염을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천식도 마찬가지지 아닙니다. 같은 질환으로 치료, 같은 개념을 하는 걸로 이제 이해하시고 천식을 본다면은 굉장히 천식을 좀 쉽게 잘 치료하고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식은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은 요 네 가지 증상, 천명, 휘징, 그다음에 숨참, 가슴 답답함, 기침, 요 네 가지를 특징으로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 강도가 변하는 헤테로지니어스한 그런 만성 호흡기 질환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알러지 물질이나 뭐 감염이 되거나 담배 같은 자극 물질 또는 비만도 이제 이걸 악화 요인이 되거든요. 이게 되면 이제 기관지가 이렇게 붓게 되니까 좁아지고 이렇게 쌕쌕거리고 기침하고 호흡곤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천식은 그럼 어떻게 진단하냐? 제일 중요한 거는 문진을 통해서 진단하는 것입니다. 폐기능 검사 없이도요, 문진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한데, 과거에 천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지, 또 이제 외출할 때 이제 기침이나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거나, 뭐 가슴이 답답한 증상. 아까 이제 천식의 네 가지 증상 중에서 대표적인 증상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외래에서 이제 환자 청진을 했을 때는 이 쌕쌕거리는 소리가 그렇게 잘은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천식은 주로 밤이나 새벽에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흔히 보는 이런 쌕쌕 증상, 이건 잘 없습니다. 예, 쌕쌕에는 없다. 그런 얘기도 있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침이 3주 이상 갈 때 천식을 좀 의심을 해야 되고요. 이제 운동 끝난 다음에 숨이 찬 경우, 이런 경우도 한 10% 정도 됩니다. 특히 여기 중요한 게 밤에 숨이 차거나 심한 기침으로 깬 적이 있는가. 잠시 뒤척인 게 아니고요. 이제 일어나가지고, 앉아가지고 한 10분 이상 이렇게 좀 고생을 한 적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천식을 진단하는 그런 클루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전에 천식 치료제를 사용한 적이 있는지, 뭐 가족력이 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보면은 천식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증상이 있어요. 열이 난다거나 몸살기 있고 흉통이 있고 이런 거 이제 폐렴을 좀 의심을 좀 해봐야 되겠죠. 혈담이 있는 경우, 이제 종양이 의심될 수 있고, 현기증이나 어지럼증, 뭐 손이 저린 증상이 동반되는 호흡곤란 이런 건 이제 과호흡일 때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노란 객당이 많이 나오고 오래된 기침, 이거는 이제 뭐 COPD나 기관지 확장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정시에는 이제 오히려 가슴이 답답한데 운동하거나 이럴 때는 괜찮다. 사이코틱한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천식은 이렇게 호흡기 증상을 잘 들어보고 천식 의심되면은 이제 히스토리하고 피지컬 이그잼을 하고 폐기능 검사를 해가지고 진단해서 치료를 하는데, 만약에 폐기능 검사가 안 되는 경우에는 다른 질환일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되면은 바로 천식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천식 치료는 이렇게 흡입용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하고 한두 달 있다가 다시 이제 폐기능 검사를 그때 해서 진단하셔도 충분히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질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검사를 통해서 이제 진단을 하는 경우인데요. 이건 이제 호기 기류, 숨을 내쉴 때 그 기류가 변동이 많을수록 천식을 진단하는데 이제 유리하겠습니다. 좀 이따 자세하게 나올 건데, FVC에 대한 FEV1이 대개 0.7 이하가 되면은 기도가 좁아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40대 이하의 젊은 성인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을 한 0.75에서 0.8 정도 두고요. COPD-6라고 이제 이런 간이용 기계를 쓰는 경우에는 이제 FVC를 쓰지 않고 FEV6를 쓰기 때문에 이때는 0.73을 이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우리가 흔하게 이제 할 수 있는 검사는 기관지 확장제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반응 검사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증상이 있으면서 좀 복잡해 보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진단 기준들이 있는데 뭐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살부타몰, 벤토린을 이제 2번에서 4번 정도 흡입한 다음에 10분에서 15분 있다가 다시 FEV1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12% 이상이면서 200cc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이때는 이제 천식을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폐기능 검사는 이제 크게 이게 두 가지를 많이 쓰는데요. COPD6는 이제 이게 간단하면서도 가격도 저렴하고, 쉽게 이제 소아들도, 오히려 소아들이 좀 더 쓰기 더 편합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 이제 아바드 9는요, 이렇게 이제, 조금 더 있어 보이고, 컴퓨터에 연결해가지고, 그래프나 이런 것들을 다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이쪽에서 이쪽으로 좀 이제 더 많이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화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폐기능 검사를 아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요. 눈으로 이제 수치나 그래프를 보면서 환자한테 아주 그 임팩트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되겠습니다. 근데 폐기능 검사를 좀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금기증이 있는데요. 최근 3개월 내에 이제 이런 메이저 서저리 한 경우에 뭐 개복수나 심장수술 같은 경우 또 과호흡이 있어가지고 좀 최대 그러니까 너무 세게 바람을 불면은 힘든 이런 질환들 모야모야병이나 기흉이 생긴 경우에는 좀 곤란하겠고요. 뭐 결핵 요새는 또 코로나도 있겠죠. 의심되는 환자가 이제 불면 안 되겠고 한 달 내에 객혈이 있는 경우나 이렇게 고혈압이 잘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이제 금기가 되겠습니다. 뭐 상대적 금기증은 이제 뭐 요실금이 있거나 뭐 복부나 흉부에 통증이 있거나 마우스피스를 물면서 해야 되는데 이걸 물면 또 이제 얼굴에 통증이 있는 경우 의식저 환자들은 좀 곤란하겠죠. 근데 이제 실제로 저희 병원은 이제 꼭 폐기능 검사뿐만 아니라 이제 환자가 디스미아를 호소하는 경우 특히 뭐 젊은 여자들이 디스미아 호소하는 경우에 폐질환이 있는 것보다는 약간 심적인 문제가 더 많거든요. 검사해가지고 아 당신은 정상입니다라고 얘기해주면요. 안심하고 갑니다. 환자도 만족해하고 이런 경우에 이제 폐기능 검사 할 수 있죠. 오래가는 기침 때 할 수 있고 가래가 계속되는 경우에 뭐 장기 흡연자인 경우에 COPD랑 감별하기 위해서 또 이제 할 수 있겠고요. 뭐 ICS 처방한 다음에 3개월 지나서 이제 추적 검사할 때 쓸 수 있고 아주 굉장히 다양하게 천식 이외에도 다양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예, 폐기능 검사는 이제 요거는 유튜브에도 좀 나와 있고 그런데 이걸 구입을 할 때 아마 그 자세하게 그 구입한 그 회사에서 설명을 좀 해드리긴 할 겁니다. 제일 기본적이고 중요한 거는 처음에 이제 타이달 볼륨, 숨을 이렇게 천천히 이제 한 두세 번 정도 쉬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최대한 들이마십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최대한 들이마셔가지고 폐를 팽창을 시킨 다음에 잠시 멈춘 다음에 세게 후 있는 힘껏 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블라스트 페이스인데요. 쭉 불고 그걸 좀 이제 한 6초 정도는 계속 유지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폐가 폐기능 검사가 아주 잘 되고 결과도 좀 잘 나오고 그래프도 예쁘게 나옵니다. 기관지 확장제 검사는 이제 이런 그 살부타몰, 벤토린이죠. 이걸 흡입해 가지고 일단 기관지를 확장시켜서 그 뒤에 나오는 결과를 이전 결과랑 비교해서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기도 폐쇄가 분명히 있는데 기도 폐쇄가 있으면 이제 천식이나 COPD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기관지 확장제를 써도 차이가 별로 없다 그러면 이제 COPD를 이제 더 가능성을 두겠고요.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은 천식을 이제 염두에 둘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이제 해보면은 논문에 나와 있지만은 한 46% 정도는 COPD도 이제 이런 벤토린에 반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안 되지만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이제 천식과 COPD를 구별하고 호흡곤란 정도에 따라서 이제 평가를 하고 이 COPD가 있으면 중증도를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대개 이 평가는 FEV1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80% 이상이면은 마일드, 50에서 80%는 이제 모더레이트, 30에서 50%는 이제 시비어, 30% 이하는 베리 시비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수술 전 위험도 평가도 하고 폐질환에서 이제 장애 판정도 해주고 또 이 질환을 이제 이렇게 추적 관찰하면서 얼마나 호전되고 악화되는 것 같다가 이렇게 관찰을 하기 위해서 또 하기도 합니다. 기관지 확장제 썼을 때 금기증이 있다고 하면은 이 베타2 아고니스트가 들어가니까요. 이것 때문에 뭐 빈맥이 일어나거나 뭐 혈압이 올라가거나 부정맥이 생기는 환자들은 좀 피해야 되겠고요. 임산부나 수유부인 경우에도 좀 이제 피하는 게 좋겠고 또 이런 기관지 확장제를 쓰니까 심한 부작용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 측정 이거 하기 전에 조금 이제 몇 가지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사바 그러니까 이제 숏 액팅 이제 블로커죠. 살부타몰 같은 경우는 되게 작용 시간이 이제 5분 내에 작용이 되지만은 기껏해 한 2~3시간밖에 안 갑니다. 그래서 8시간 정도 좀 이제 피하고 나서 하는 게 좋겠고요.
라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포모테롤이나 뭐 살메테롤, 빌란테롤 이런 약들이 있는데요. 되게 12시간에서 24시간 가기 때문에 한 48시간 정도 끊고 나서 이제 하는 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오필린도 비슷하고, 심한 운동을 한 경우에도 이제 30분 정도, 흡연한 경우는 1시간, 음주한 경우는 4시간 정도 있다가 이제 측정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방법은 이제 간단합니다. 먼저 FEV1을 측정을 한 다음에 이제 환자한테 이 살부타몰을, 벤토린을 이제 2번에서 4번, 한 번 뿜을 때 이제 100 마이크로그램이 나오니까 2번에서 4번 정도를 흡입하게 한 다음에 대개 한 10분에서 20분 지나서 다시 한번 FEV1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값을 비교를 해가지고 FEV1 차이가 12% 이상 나면서 and 200cc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천식을 진단하고요. 15% 이상이면서 400cc 이상이면은 아주 명확하게 천식이라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폐기능 검사를 해가지고 이제 무조건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 검사가 잘 됐다 또는 좀 잘 못됐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해야 되는데,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거 잘 본 겁니다. 바로 불어서 이제 그래프가 예쁘게 나왔는데요. 요거는 보니까 이제 환자가 기침을 했어요. 기침하니까 이렇게 뭐가 나죠, 이제. 쭉 잘 불다가 중간에 멈췄습니다. 이런 경우도 안 되고, 이제 이게 맥시멈을 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아주 최대로 불지 않은 그런 상태고, 여기는 이제 불어야 되는데 약간 머뭇거리다가 시작됐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사를 했는데, FEVC나 그 다음에 FEV1 수치가 각각 비교했을 때 그게 150cc 이내가 돼야지 그래도 검사가 적합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게 오버가 되면은 좀 다시 검사를 하는 걸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평가는, FVC에 대한 FEV1의 값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0.7을 보는데, 좀 젊은 연령, 40대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0.7에서 0.8 정도를 기준을 두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COPD-6 같은 경우는 0.73을 이제 기준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0.7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식이나 COPD 혹은 이제 기관지 협착이 있거나, 안에 종괴가 있는 경우에 이제 의심을 좀 해봐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중등도는 FEV1으로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검사한 건데요. 요 그래프 이제 처음 보신 분들 계실 건데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검사를 합니다. 세게 부는 검사를. 그래서 각각의 수치를 보고 이 중에서 제일 큰 수치, 그러니까 3.24가 제일 크죠. 좋은 거를 이제 선택을 하고 두 번째 분 것들 중에서 또 이제 제일 좋은 수치 3.01을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요. 여기 일반인들, 이게 제 건데요. 이 키가 이 정도고 몸무게가 이 정도인 사람들의 평균을 잰 거랑 비교해서 퍼센트를 냅니다. 이 퍼센트를 내가지고 이제 요 벤토린을 쓰기 전하고 쓴 다음 거를 비교를 해가지고 요 차이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이거 저는 이제 정상으로 나오고 여기 이제 그래프가 이제 하기 전 하고 하기 후 정상으로 나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전염성이 없는 만성 폐질환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이제 운동을 해가지고 좀 정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환자는 이제 46세 여자 환자인데 전형적인 천식 증상을 갖고 오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보니까 이제 68에서 85로 증가됐죠. 벤토닐 하고 나서 무려 24%가 개선이 됐고 볼륨은 400cc가 넘게 개선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아주 명확한 천식으로 진단을 할 수 있죠. 아니면 이제 50대 된 남자 환자인데 지금 결과는 폐기능은 다 정상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히스토리상 천식 의심이 돼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역시 보면은 폐기능이 정상이지만은 그래도 FEV1의 차이가 12% 나고 볼륨은 350cc 나거든요. 그래서 히스토리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그래도 폐기능이 정상이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검사를 하면은 천식을 진단할 수 있는 또 그런 툴이 되겠습니다. 그래프도 이렇게 예쁘게 나왔죠. 예. 요거 이제 6초 이상 이제 쭉 잘 분 겁니다. 예. 그게 좀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가를 한번 좀 보면은 요거는 이제 COPD-6를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기류 곡선이 없는 검사인데 이게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한 3년 전에 11,000원이었다가 10,000원이었다가 지금 9,000원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근데 아까 이제 아바드 9을 한 거죠. 이제 그래프가 나오는 그런 검사, 이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12,000원에서 16,000원, 지금 조금 더 올랐죠. 그래서 이제 조금 COPD-6보다는 이제 아바드를 좀 더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가역성 검사는 이제 벤토린 하고 나서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18,000원에서 23,000원, 지금 25,000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 검사를 하면 대충 한 4만 몇천 원 정도 우리가 수가를 받을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뭐 후두 내시경 검사라든가 뭐 벤토린 같은 걸 하게 되면은 한 6만 원 정도 이렇게 수입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거기 이제 그 진단 코드는 이렇게 이제 천식 코드나 COPD 코드를 이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천식을 좀 감별해야 되는 게 급성인 경우 3주 이내인 경우, 3주 이상인 경우, 8주 이상인 경우에 나누는데요. 일단은 천식을 좀 생각하려면 3주 이상 되는 기침을 이제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3주 이상 되는 기침을 이제 아급성 기침이라고 하는데, 이제 감염 후 기침이나 100일에도 이제 드물진 않죠. 근데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상기도 기침 증후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침용 천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천식입니다. 8주 이상 되는 경우는 이 네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상기도 기침 증후군, 이게 제일 많고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기침용 천식, 그 다음에 이거랑 좀 비슷하지만은 약간 기전이 다른 호상구성 기관점, 그 다음에 이제 빈도가 좀 떨어지는 게 이제 위식도 용수성 질환, 이런 순서로 이제 감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질환들을 좀 감별할 수 있다는 걸 조금, 요건 이제 숙지해 두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어퍼 에어웨이 커프 신드롬은 뭐 이비인후과 선생님은 이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PND 때문에 인후두의 그 커프 리셉터가 만성적으로 자극이 돼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요. 후비류 증상이 있고 뭐 스로트 클리어링 하고 목이 간질거리고 코도 막히고 그죠. 그래서 뭐 1세대 항히스타민제를 쓰고 INS를 쓰고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호상구성 기관지염은요, 천식하고 비슷하지만은 요게 이제 천식은 점막층, 뭐 점막 하층, 근육층 이런 거 다 침범하지만은 얘는 이제 기관지 점막층만 침범하기 때문에 기침만 합니다. 그 외에 이제 뭐 가슴 답답함, 휘징, 숨참 이런 증상들은 없고요. 당연히 기도 가역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래를 뱉었을 때 그 안에 에어주는 필인 3% 이상 나오는 게 이제 진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안 쓰지만 그 AC 이니비터라고 이제 뭐 이런 약들을 좀 썼었죠. 아날로프릴, 뭐 캡토프릴 이런 약들을 썼는데 이제 이거는 쓰게 되면은 몇 시간부터 해가지고 수개월 지나서 기침을 하게 됩니다. non-productive 커프를 하고 목도 간질거리는 느낌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약을 이제 쓰는가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LPR 또 이제 GRD인데요. 역류 증상이 없이 기침만 호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증상은 역시 마찬가지로 가래가 없는 기침, 목이 간질거리는 느낌, 스로트 디스컴포트, 클리어링, 그다음에 음성도 약간 변하게 되죠. 대개 이제 식사한 다음에 증상이 생기고 전화 통화한다든가 뭐 크게 웃을 때, 그러니까 보갑이 증가하는 경우에 이게 생기고요. 또 누우면 또 바로 기침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이걸 좀 의심을 해봐야 되겠고요. 일단 8주 이상 기침을 하는데 뭐 후비류 증후군도 아니고 천식도 아니고 호상구성 기관지염도 아닌 경우에는 영수성 식도염을 좀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약을 좀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외에 이제 기관지 확장증이나 만성 기관지염 같은 것들을 좀 감별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꼭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 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식하고 감별을 해야 되는 경우, 헤모피디스가 있을 경우는 당연히 해봐야 되겠죠. 이게 뭐 결핵이든 뭐 폐암이든 기관지 확장증이든 해야 되겠고, 45세 이상인데 기침을 안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기침을 하게 되는 경우, 아니면 기침 양상이 바뀌는 경우도 좀 이제 말리면서 감별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고요. 현전 호흡곤란이나 특히 안정시나 야간에 하는 경우에는 또 제한성 환기 장애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고, 음성 변할 때도 물론 투모 생각해야 되겠고, 뭐 발열이나 체중 감소 이런 건 이제 뭐 뉴모니아 감별해야 되겠고, 말단 부종 있고 체중 증가한다면 이제 카디악 오리진의 또 이런 기침도 생각해 봐야 될 거고요. 리커런트 뉴모니아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생에 3번 이상 있다거나, 그다음에 6개월 동안에 2번 이상 뉴모니아를 겪는 경우를 리커런트 뉴모니아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꼭 엑스레이나 CT를 찍어서 브론키եկ타시스가 있는가 한번 감별을 꼭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경우도 이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천식의 치료제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치료제는요,
이제 흡입용 스테로이드가 되겠습니다.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도 있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컨트롤러 해가지고 이제 천식 조절제가 되겠고요. 증상 완화제는 이제 벤토린 같은 이제 기관지를 이제 일단 확장시켜가지고 증상을 좀 없애주는 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흡입 스테로이드 단독으로 들어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예, 후릭소타이드, 그다음에 풀미코트 알베스코. 예, 후릭소타이드는 이제 프루티카손으로 되어 있고, 풀미코트는 이제 부데소나이드, 알베스코는 시스클레노이드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약들 단독 제제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라바가 들어있는 롱 액팅 베타2 아고니스트가 들어있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심리코트나 듀오레스피는 이제 그 부데소니드하고 포모테로 들어있는 약이고요. 렐바는 이제 프루티카손인데 이제 퓨로에이트라고 하는 그런 스테로이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빌란테놀이라는 그런 기관 약장제가 들어있는 거고요. 포스토는 이제 베클로메타손하고 포모테롤 들어있고, 플루테롤, 에어플루살, 세레타이드, 그 다음에 대원에서 이번에 새로 출시된 콤포나는 플루티카손 프로피오네이트하고 살메테롤하고 이제 섞여 있습니다. 플루티폼은 이제 플루티카손하고 포모테롤이 섞여 있는 그런 약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경구용 약제도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류코트린 조절제를 사용하는 방법. 흡입제를 잘 못하는 노인들이나 소아들한테는 이제 요거를 세컨드 옵션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2015년도에 나온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이렇게 쓰라고 돼 있는데요.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최근 이제 2020년도, 최근에 바뀐 그 진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해 드리는 게 더 간단할 것 같습니다. 이 한 표로 다 이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스텝 1부터 스텝 5까지 이제 정도별로 나누는데, 스텝 1은 그럼 어떤 증상이냐?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는 그런 기침입니다. 기침이나 이런 천식 증상인데요. 증상이 거의 없는 거죠. 스텝 2는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있지만은, 두 번 이상은 있지만은 매일 그런 건 아닙니다. 스텝 3는 거의 매일 증상이 있고, 특히 일주일에 한 번은 기침 때문에 이제 잠을 깹니다. 스텝 4는 여기에다 플러스 폐 기능이 떨어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증상별로 스텝을 나눠서 하면 되겠고요. 스텝 1은 요게 이제 스텝 1, 2가 많이 바뀐 내용인데, 이제 필요할 때 이제 로우도스 ICS랑 포모테로 들어있는 약을 쓰라. 스텝 2에는 이제 로우도스 ICS만 들어있는 거를 매일 쓰든가, 아니면 필요할 때 스텝 1처럼 로우도스 ICS랑 포모테로를 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스텝 1, 2는 병원에 잘 안 옵니다. 환자들이 그냥 조금 그러고 말고 이제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스텝 3부터 되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잠을 깨서 10분 동안 이렇게 앉아있다 자면 사실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리고 이제 천식 증상이 매일 나타나면은 힘듭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게 돼 있는데, 이런 환자들은 이제 로우도스 ICS랑 라바를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폐기능까지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미디움 도스 ICS랑 라바를 쓰게 됩니다. 그럼 어떤 게 그럼 로우 도스고 미디움 도스냐 보면은, 기준이 이제 플루티카손을 예를 들면요, 이렇게 이제 100에서 250 마이크로짜리가 로우 도스고요, 250에서 500짜리가 이제 미디움입니다. 500 이상인 경우에 하이 도스인데, 세리타이드랑 콤포나를 예를 들어보면요, 이렇게 이제 요게 100짜리, 250짜리, 500짜리인데 하루에 2번 쓰거든요. 살메테롤이 12시간 가니까 2번 쓰는데, 요걸 2번 쓰니까 100짜리 2번 쓰면 200 되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스텝 로우 도스에 해당이 되고, 미디움 이제 250짜리를 2번 쓰면 500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미디움 도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0짜리를 이제 2번 쓰게 되면 이제 1000이죠. 그러니까 500 이상, 그래서 하이 도스인데, 요거는 좀 사실 전문적인 천식 클리닉으로 좀 보낼 그런 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약대들을 잠깐 비교해 보면요, 부데소니드를 쓰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이제 신비코트가 이걸 쓰고 있죠. 신비코트는 이제 80, 160, 320짜리가 나오는데 되게 160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160을 하루에 2퍼프 쓰면 이제 로우가 되죠. 4번 쓰면 이제 미디움이 되고요. 예, 요거 이제 프루티카손 퓨레이트는 이제 렐바인데요. 렐바는 100짜리 가지고 이제 로우나 미디움을 다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세레타이드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용량대로 쓰면 되죠. 이제 콤포나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게 좀 중요한 항목인데요. 환자분이 오시면은 한 달 동안 그럼 천식 치료제를 썼습니다. 흡입기를 썼는데, 그럼
한 달 동안에 천식으로 인한 야간 수면 방해가 있었는지 한 번이라도, 또는 이 천식 때문에 활동하는 제한이 있었는지 물어봅니다. 있으면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동안 2번 이상의 이제 주간 낮에 천식 증상, 뭐 기침, 호흡곤란, 순참, 뭐 쌕쌕거림 이런 게 있었는지 물어보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요. 예, 이것 때문에 이제 벤토린 같은 약제를 썼는가? 근데 이제 한두 번 쓴 건 아니고요. 3번 이상 썼는지를 물어봐가지고 있는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하나도 없으면 잘 조절되는 거고요. 1개 이상에서 2개까지는 이제 부분 조절의 천식 상태고, 3개 이상 되면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용량을 좀 올리거나 잘 쓰고 있는가 확인을 꼭 해야 되겠죠. 요거를 차트에 꼭 쓰셔야지 이제 나중에 삭감이 안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천식 환자를 보시게 되면 꼭 이 환자가 옵니다. 천식의 급성악화 환자가 꼭 오거든요. 그럼 이제 갑자기 심하게 돼가지고 쌕쌕거리고 이제 밖에서 들어도 쌕쌕거리고 이제 힘들어하는 그런 환자분들이 오는데요. 되게 보면은 경구 스테로이드 제제를 이제 사용했던 환자들이 그렇고요. 최근에 끈타가 이런 게 발생을 하고, 또 이제 흡입력 스테로이드를 잘 쓰라고 했는데 잘 안 쓴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벤토린을 또 너무 자주 쓴 경우, 이제 자주 쓰던 기준이 한 하루에 한 2번에서 5번 정도를 쓰는 경우입니다. 이러면 이제 벤토린에 대한 그런 내성이 생기거든요. 베타2 리셉터가 다운 레귤레이션이 되면서 이게 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써도 잘 안 듣게 되고 나중에 이렇게 급성 악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복잡한 편인데 간단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급성 악화가 오면은 경증, 중증을 나누는데 뭐 쉽게 말해서 자기가 표현을 합니다. 어제부터 너무 심해졌어요.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어제부터 어떤 단어만 말합니다. 언제부터 그랬으면 어제. 많이 힘드세요? 많이. 이렇게 대답을 할 정도고요. 산소 포화도를 재보면은 이제 90% 이하고, 여기는 이제 90%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가 왔을 때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3가지 치료 방법을 씁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벤토린을 쓰게 되는 건데요. 이게 좀 외우기 쉽게 그냥 저는 333요법으로 쓴다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시간에 3번 씁니다. 3번 쓰는데 한 번 할 때 세포프를 쓰는 겁니다. 근데 세포프 쓴다고 이제 요거는 이제 벤토린은 아닌데 쓴다고 이제 한꺼번에 이게 입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쓰는 게 아니고요. 한 번 이제 이렇게 흡입한 다음에 천천히 5초 동안 들여 마시고, 그 다음에 10초간 멈춘 상태에서 천천히 뱉고, 그거를 이제 한 퍼프입니다. 그거를 이제 3번을 이제 이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했더니 안정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3시간에 3퍼프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벤토린은 5분 정도의 이제 작용을 하기 시작해가지고요. 2시간에서 3시간 정도까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이제 효과적이고 이득이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스테로이드를 이제 주는데요. 스테로이드 피오를 주는 경우에는 이제 한 8알에서 12알 정도를 약을 지워오게 합니다. 보호자가 있으면 보호자가 지워오고, 아니면 간호사 보고 좀 빨리 지우라 그래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먹입니다. 근데 이 스테로이드가 효과가 좋지만은 그게 빨리는 안 돼. 한 4시간 정도 지나야지 효과가 있겠고요. 만약에 좀 진짜 급한 경우는 이제 하이드로코티손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IV 할 수 있는 그런 주사가 있습니다. 예, 그걸 이제 주사를 하게 되면 또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이 되면 이제 교육을 다시 시켜주고, 이제 이런 흡입제를 다시 이제 주고, 이제 다시 팔로우를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게 안 되면은,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이제 상급병원으로 이제 후송을 해야 되겠죠. 예,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 이제 대원에서 새로 나온 이제 콤포나, 콤팩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보고, 그냥 뭐 똑같은 약에다 그냥 대충 써서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엄격한 그런 9가지 생체외 시험 항목을 통과를 해야지 이게 이제 인증이 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9가지 과정을 하는데, 특히 이제 충분한 양이 이제 흡입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고, 동일한 이제 흡기 기류에 따라서 저항성을 이렇게 띄더라도 동일한 양이 들어가서 결국 이제 폐에 목표 전달량이 도달이 되는 게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제 NGI라고 하는 이런
유사한 측정 장치가 있는데요. 폐처럼. 이게 구멍이 큰 거부터 작은 거, 이리로 갈수록 점점 작아집니다. 구멍이. 그래서 이제 일로 공기를 넣어가지고, 약재를 넣어가지고, 여기 밑에 있는 요 바닥에, 약재가 얼마나 고르게 이제 침착이 되는가를 이제 평가를 하는 건데요. 예, 요거 이제 빨간 게 이제 세르타이드 대조약이고요. 요 파란 게 이제 콤포나입니다. 근데 보면은 거의 다 비슷하거나 아니면 좀 더 이렇게 정확하게 분포가 돼 있죠. 예. 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우수한 그런 디바이스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특장점을 보면은 이렇게 안전 버튼이 있어가지고 그냥 열리면 안 되게끔 단추를 눌러야지 열리게 되어 있고요. 요 이제 얼마 남았는가 이제 숫자 창이 나오고 5회 이상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야지만 이제 오픈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용량도 이제 이 색깔별로 여기 250짜리, 500짜리, 100짜리 이렇게 색깔로 금방 알아볼 수 있게끔 해놨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강의는 마치고요. 혹시나 이제 원장님들 좀 궁금하시거나 Q&A 시간을 좀 잠시 가질 건데요. 좀 이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이 폐기능 검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도 가역성 검사를 실시하고 실제 검사에 청구를 할 때 검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멘트를 남겨야 하나요? 일단 거기서 검사하게 되면 이제 각종 수치가 나오는데요. 이제 COPD-6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럼 이제 FEV6가 나오고요. FEV1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거를 이제 기도 가역성 검사를 하기 전, 그러니까 벤토린을 쓰기 전에 이제 쭉 수치를 좀 적어 두시고요. 벤토린 한 다음에 이제 수치를 좀 적어 주십니다. 그 중에서 제일 잘 나온 것들을 비교를 해가지고 아까처럼 이제 200cc 이상 개인이 있거나 12% 이상 개인이 있다고 보시면은 그 결과를 이제 차트에다가 이제 적어주시고 이분은 이제 천시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심표원에서 이제 전산으로 그 심사할 때는 적용이 안 되고 실사할 때 이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검사 결과를 이제 멘트 하실 때는 폐기능 검사를 이제 했고 그 JX999에다가 이분은 천식 검사를 천식 검사를 한 거에 대해서 그 결과는 그렇게만 남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검사 결과는 그렇게 이제 남기시면 되고 따로 JX999에 남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환자가 이런 이제 콤포나를 필요로 해가지고 이제 처방을 했습니다. 처방하고 나서는 그 처방은 그 뒤쪽에 그 JX999 란에다가 이 환자는 부분 조절 상태의 천식이기 때문에 이 약을 처방했다. 그 멘트는 꼭 남기셔야 됩니다. 그 멘트만 남기시면은 절대 이 콤포나를 처방했다고 해가지고 삭감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요 검사를 했을 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천식 진단명만 들어가 있으면요. 이 검사를 했을 때 전혀 삭감 안 됩니다. 예. 넥스트를 볼까요? 네, 기도 가역성 검사까지 진행하지 않고 기본 폐기능 검사만 천식으로 진단하고 약제를 처방한다면 삭감 문제가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폐기능 검사를 안 했다 하더라도 삭감 없습니다. 히스토리를 물어봐가지고 그 히스토리에서 천식이 좀 맞는 것 같다 그러면은 처방하시면 됩니다. 단지 아까 이제 4가지 물어본 항목 있잖아요. 한 달 동안에 낮 증상이 있었는지, 밤에 깼는지, 그 다음에 최근 일주일 동안에 낮에 천식 증상이 3번 이상 있었는지, 벤토린이 3번 이상 썼는지, 그것들을 물어봐가지고 차트에 기록해서 그 중에 이제 1개 이상이라도 해당이 됐다. 그러면 이제 부분 조절 상태의 천식이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JX999에다 쓰고 처방을 하시면 됩니다. ICS를 처방하시면 되고요. 전혀 삭감 없습니다. 폐기능 검사는 원장님께서 직접 하시나요? 사실 직접 해야 됩니다. 이게 참 여러모로 좀 약간 끼는데 폐기능 검사를 만약에 이제 지금 기계를 구입하셔가지고 이제 시작하시는 원장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장님께서 꼭 직접 한 3, 40건은 좀 직접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노하우가 생기거든요. 그럼 간호사한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좀 이게 분명히 뭐 에러가 나거든요. 프로그램이 멈추는 경우도 있고요. 뭐 환자가 잘 못 부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노하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불면 잘 불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꼭 초반부는 원장님께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너무 바쁘고 그러시면은 이제 워낙에 이게는 COPD6는 간호사가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아바드 9 같은 경우는 원장님이 하시는데 처음부터까지 다시 필요는 없고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부는 법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이제 그 다음부터 간호사 시켜서 하셔도 되는데 일단 원장님이 조금 처음에는 인volve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COPD6는 원장님이 직접 안 하셔도 관계없고요. 이제 아바드 9은 원장님께서 일단 하셔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같은데요. 폐기능 검사에 쓰시는 벤토린은 원내에서 비치하고 계시는 약재를 쓰시는지요? 인헤일러를 쓰시는지 아니면 원내 호흡기 시료 기계에 약재를 넣어서 사용하시는지요? 예,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한데 이 인헤일러 쓰는 경우는 조금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좀 약간 문제가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정확도가 좀 떨어집니다. 흡입 약 넣는 것도 좀 그렇고 환자가 들이마시는 것도 좀 변동이 많기 때문에 저는 벤토린을 씁니다. 근데 벤토린을 이제 이렇게 바로 환자 입에다 대고 쓰지 않고요. 폐기능 검사할 때 대롱 있죠. 대롱하고 요 끝하고 딱 맞습니다. 대롱에 딱 껴가지고 이걸 이제 뿌린 다음에 환자가 천천히 들이마시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거 있는 걸 이 환자도 입에 대고 이 환자도 입에 대면 사실 위생이 안 좋잖아요. 그 통에다가 끼고선 하면은 요거는 이제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원내에 이제 구입해서 이제 비치해 놓고선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걸 권장을 합니다. 저는. 네, 여태까지 저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천식에 대해서 조금 먼저 시작된 그냥 개업이로서 원장님들께 이제 좀 도움이 되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천식을 통해서 또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폐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또 그런 환자의 치료에 도움도 되고 또 병원에도 이제 어느 정도 경영에 도움이 되고 어떤 의사로서의 환자를 이제 만성질환을 치료하고 관리해 준다는 그런 또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운 분야를 또 개척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